국어 5학년 20회입니다. 오늘은 5학년하고 6학년하고 그냥 파일을 하나로 했어요. 연결해서 5학년 찍고 6학년 찍고 하려고. 영상은 2개 따로지만 파일만 하나. 자, 5학년 국어 148쪽이에요. 친구들 요즘에 국어 아주 빠르게 잘하고 있어요. 자, 정보문의에 대해서 저번에 공부했으니까 선생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지? 그렇죠. 한번 확인했어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1번에 정보문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숫자 20개만 하지 않죠. 막대 표시가 숫자 20개 저장할 수 있는 문의였는데 이건 정보문의랑 막대 표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글을 읽는 방법은 뭐였어? 이미 아는 것을 떠올려 보면서 이 친구가, 이 머리 묶은 이 친구가 지금 책에 있는 정보문의를 찍어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어 뭐 했던 경험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미 아는 경험을 사용해서 글을 읽으면 좀 더 공감이 잘 됩니다. 집중이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미래 얘기가 쭉 나오고 이 글에서는 주장하는 글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5번이죠.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은 그때그때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사람만큼 새롭지가 않습니다. 새롭다는 거는 진짜 사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 뭔가 이렇게 지적을 계속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비판하는 태도 마음속으로 요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다 주장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고려 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 가에서 이게 이제 요 규빈이가 이 글을 왜 읽으려 하냐면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이 글에는 사진도 같이 있네.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 중심으로 이렇게 훑어 읽은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다를 통해서 고려 청자에 대한 설명 뭐였냐면은 독창성, 기술력 이런 걸 엿볼 수 있어요. 예술적 아름다움만 그것만 예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실용적이기도 했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쁘고 실용적이었어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실용적인 거예요. 자, 가의 규빈이는 이번에 어떻게 읽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살짝 훑어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지금 찾기 위해서 글을 읽기 때문에 쭈르륵 훑어가지고 이게 낱말을 중심으로 훑어 읽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 소리가 뭐냐? 나 여기서 2번, 4번, 5번인데 나룻배, 나루하고 배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얘네들을 합칠 때 이렇게 사이 소리 시옷이 생겨난 거예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윗니, 몸, 이였는데 원래는 얘가 생겨난 거죠. 고기하고 배를 합치다가 얘가 생겨난 겁니다. 발음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낱말 중에서 알맞은 것은 2번입니다. 바닷가. 발음도 그렇고 콧등, 콘등 아니죠. 이건 발음이 틀렸어요. 발음이 여기서 본 콘등은 이 발음이 틀렸어요. 아유, 뒷이야기. 뒷이야기가 돼요. 뒷이야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발음이 사이소리가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친구가 필요한 글을 찾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교통질서 지키기 광고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2번, 3번, 4번입니다. 책에서 내용을 찾아보고 신문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전부 다 교통안전, 교통사고, 교통질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글을 찾고 있는 거고요. 자, QR 이거 빠른 응답이라는 영어의 줄임말 quickly response 이거예요. respond. 자, number 2 보면은 글의 종류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요즘에 QR코드 정보문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정보문의는 2번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게 정보문의예요. 자, 항목별로 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에요. 보통은 가격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정보 문의를 찍어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영상도 쫘라락 나오고 그러죠. 자, 5번. 아, 가격 나오는 건 참 막대 표시구나. 미안. 정보 문의는 영상 위주로 나오죠. 자, 이 글을 읽은 친구 대상을 보고 이미 아는 것을 탁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민이가 맞았는데 안내 책자에서 정보 문의 본 적 있어. 나 그렇게 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알고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짜임에 맞게 보는데 여기 1번은요. 처음이에요. 처음 부분을 서론이라고 합니다. 2, 3, 4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서 2번, 3번, 4번은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근거. 첫째, 둘째, 셋째 근거를 들고 있는 게 가운데 부분,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끝맺음을 딱 했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주장은 뭐였냐면 4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다 같이 잘 살겠죠. 자, 기억에는요, 세 번째, 뭐 하는 사람이냐?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삶을 바꾸는데 서로 돕고 존중해야 따뜻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한다. 요거일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적응도 잘해야 되고. 자,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보고서 읽은 알맞은 맛. 동현이는 자기 생각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태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인가? 알맞은 타당한 근거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이 모두 몇 개냐? 이거는 아니에요. 주장은 보통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가 누가 썼어? 이거 누가 썼어? 이거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주장하는 글을 읽는 목적은 동현이, 은영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청자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지원이는요. 얘는 발표할 거를 이렇게 훑어읽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외국에서 온 친구한테 이걸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서 글을 읽은 거예요. 자, 자세히 읽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고려청자는 빛깔면이나 뭐 조각해서 하얀 무늬를 집어넣고 이런 거. 푸른 녹색이고 이 1번이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너무 오래돼서 약간 푸른색이 약간 변질됐어. 지금 약간 누리끼리한 푸른색이 됐죠. 골동품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글 나 부분을 보니까 필요한 내용을 찾으면서 자세히 읽어야 돼요. 지금 지환이가 친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용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야. 자신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거랑 새롭게 한 거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내용에 밑줄 그으면서 제대로 정독을 하는 거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어떤 점을 알려주고 싶냐? 색깔을 알려주고 있어.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이다. 이게 매우 아름답다. 요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대요. 자, 그러면 읽어야 할 게 이제 쭉 많아.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찾는 거 아까 지환이 말고 그 앞쪽에서 누구였더라? 아까 전에 맨 첫 부분에서 해서 규빈이는 그죠? 훑어읽기 했었죠. 1번입니다. 훑어읽기가 필요한 것만 빠르게 차라라락 뽑아서 낱말 위주로 읽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53쪽입니다. 세종대왕은 같은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쓰면 책용을 잊지 않는다. 이랬어요.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는데 손끝으로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만든 문학가 방정환 쌤은 어린이가 글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직접 그곳에 가봐야 된다. 이랬어요. 자, 지금 책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헬렌 켈러는 손끝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평소 몰랐던 느끼지 못했던 그 대상과 감정을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100번 읽고 100번 쓰고 좋은 점은 이제 완전 달달달 외워져서 잊을 수가 없어. 자, 방정환 쌤은 직접 가보는 거. 이거 괜찮다.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봐야 됩니다. 자, 글을 읽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래요.
메모하며 읽기. 중요한 낱말만 메모하며 읽으면 읽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공부할 게 많잖아요. 교과서를 읽는데 그냥 읽지 않았어요. 여기 책 위에 부분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좀 있잖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스캔하느라 이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이 책 윗부분에 이 공간에다가 중요한 점을 좀 정리를 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영수 말고 다른 과목들은 학원 안 다니고 자기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쓴다. 주인공이 되어서 이거는 일기랑은 좀 달라요. 일기랑은 좀 다르고요. 뭔가 이제 일상생활의 경험을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거예요. 이제 아닌 것은 뭐냐면은 납니다. 겪은 일을 읽는 이가 알지 못하게 감추어서 왜 쓰니? 그 경험이 드러나지 않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할 때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을 써야지. 매일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하고 화장실 가고 뭐 그냥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관심사, 흥미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걸 경험을 좀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즐거웠던 이야기 아니면 뭔가 느낌이 감동을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만한 경험을 써야 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글을 쭉쭉쭉 이어가는 거를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 했는지 뭔가 이제 주제가 있으면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쓰고요. 그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흐름에 맞게 써야 돼요. 이야기를 이거저거 막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 주제에 맞는 제목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공이 보통 되겠죠. 내가 겪은 일이니까 보통 내가 주인공이 되겠고 아닐 때도 있어요.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주인공이 돼요라는 이 단원에 맞게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이런 것을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도맡다 이런 거는 다 책임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야. 혼자서 책임져서 모든 것을 해내는 걸 도맡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학원을 도맡았죠.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있지만 협력하지만 총 책임은 선생님이 져야 되기 때문에 도맡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번 해보니까 자존심 누물누물 볼게요. 시험 점수가 낮으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럴 수 있어요. 자, 합창부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었대, 목소리로.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모양새가 뭐예요? 누물누물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시간 표현에 맞는 거 보면요. 지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집에 간다. 지금 간다가 맞지. 지금 갔다 아니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뭐 하겠다는 미래에 할 거죠. 자,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쓸 것이다. 이게 맞겠네요. 자, 어느덧 선생님이 졸면서 좀 했는데 점심 먹고 찍었더니 좀 졸리네요. 열심히 잘 따라왔어요. 안녕.